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0일 울프입니다. 옥수수 기름, 콩 기름, 뭘로 짜서 드릴까? 디젤 대신 넣어봐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JC 케미칼입니다. 이 JC 케미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저평가 받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내용의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추세는 이제 반등 타임 위로 올라오는데, 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쑥쑥 올라갈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픽을 하는 거는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 분석을 하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픽을 하고, 이 강력 매수와 분할 매수, 매수 관망, 그리고 매도 의견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고, 기타 커뮤니티에도 동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JC 케미컬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 역시나 ESG다. 지속적인 탈탄소와 탈환 정책의 장기적인 그런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이죠. 다만 이 바이오 디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상대적인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도적으로도 또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분명히 좀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이제 추세의 하단에서의 반등 타임이 왔다. 그래서 위로 쑥쑥 갈 기대감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죠.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반등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하단으로만 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포트를 보면 JC 케미칼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의 백준기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21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올라가느냐? 요소수 수급 이슈, 또 22년도 울산 기력 4565 폐쇄, 그리고 전기차의 디젤 자동차 대체 이유로 주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전년 대비 성장을 하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배에 불과하니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는가. 향후 전망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이오 연료의 전방 시장이 선박류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경유차 대생 바이오 디젤 혼합류 상향 3%에서 8%까지 상승을 감안시에는 2030년까지 이런 바이오 디젤 연평균 성장률이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FN 가이드를 보면 JC 케미칼에 대해서는 주주 현황에 서울 석유 외 12인이 지분율 43%나 가지고 있고, 이 시세 현황을 보면 21% 정도 상승을 해왔습니다. 사업 요약을 잠깐 보자면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중류를 제조를 하여 정유사와 발전사 등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계 최초로 2012년도 10월에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팜유 개발에
원료를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이 바이오 증류를 울산 소재한 신항공장에 금속 및 고상가 원료들을 정비하는 설비에 또 2018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2020년도 최상의 바이오 증류 제품을 생산하여 발전사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원료 정제 시설 완비로 저가 원재료 가공을 통해 원료의 다변화가 또 가능해졌고 제조 용량이 대폭으로 또 증대가 돼서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ER 밴드 차트를 보면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느냐. PBR 밴드 차트를 보면 고점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꼭 항상 이게 맞이라는 법은 없고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하는 회사인가? 제품 소개를 보면 MRC, 모노머, 그리고 셀룰로스 이스터, 에스테르, 그리고 이제 코일, 신트, 이런 것들, 솔벤트,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바이오 소재의 이런 석유 화학 제품 이런 대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JC 케미칼 신재생 전기 공급 의무율 상향, 그래서 바이오 증류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제에 따라 발전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무 비율 상한율 현행에서 10%에서 25%로 높인 개정법이 20일 공포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JC 케미칼이 공급하는 바이오 증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죠. 이미 바이오 증류 생산 설비 확보를 많이 했고, 또 이러한 의무 비율 상향에 따라서 국내 화력 발전사들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가로 진행을 하거나 또 이제 바이오 증류를 구매해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JC 케미칼은 62만 킬로리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공급사로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뉴스에 나와 있죠. 공시를 보면 이제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사는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연료 중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증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최초 바이오 디젤 연석식 생산 공정을 자체 설계해서 어쩌고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팜 플랜테이션도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을 보면 바이오 연료가 9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부산물 및 기타가 4.7%입니다. 주요 제품이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원재료 가격도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바이오 연료의 가격 변동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을 보면 거의 90% 가까이 올라와 줬는데 이는 거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풀 가동에 똑같다. 80%가 넘어가면 불가동이다. 판매는 어디서 하고 있냐?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냐? 국내 정유사 대부분 입차 참여를 통해서 제품 공급을 또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 증류 또 공개 입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주 현황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JC 케미칼에서 이제 바이오 디젤 제조 등록을 해서 바이오 제품 이런 정유사한테 팔면 이것을 잘 희석시켜서 DB5로 판매를 하고 대리점에서 실소비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사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디젤을 또 증류를 공급을 하고 있죠. 온산 공장과 신안 공장에 각각 바이오 증류, 바이오 디젤 관련된 연구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도 1% 언더대로 0.2% 정도 되는데 참 싸죠. 싸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 보조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송용 경유에 대한 바이오 디젤의 의무 혼합률 2%에서 0.5% 상향 조정된 0.25%, 또 나중에 3%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2030년에는
혼합 의무 비율이 5%대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하단에 보면 바이오 선박류에 대한 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에탄올 또 바이오 디젤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디젤 100%를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분진, 오존 발생 잠재도, 발암성, 질화 발암성, 라이프 사이클 CO2 저감량 등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식물도 재배하고 팜을 이렇게 재배하는 거니까 또 바이오 오일도 만들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친환경도 좋고 신재생 에너지도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농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수익성의 향상에 큰 기여할 것으로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JC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이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가격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의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가속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이 다시 원래의 펀더멘탈로 또 수렴하게 되면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JC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까지 저평가 받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는 추세에 이제 반등 타임이 있다. 그래서 위로 쑥쑥 갈 기대감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